일정한 활동비 불똥이 MB까지 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편치 않은데요. 예. 어제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드디어 다스 전직 고위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당사자인데요. 김 전 사장은 최근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회사 설립 단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인사와 회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제 내부자들을 통해서 이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뭐랄까요? 그 회사 내에 정점에 있는 사람. 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핵심 중에 핵심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BBK 때도 등장을 하고 비자금 사건 때도 등장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요 보도만 보자면 다스 설립 때 인사회계 세부 내용을 보고 승인받았다는 건데, 지금까지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은 그 이후로도, 예,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안가에 가서 주연 상황을 보고 결제받았고,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자택에. 140억 원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대통령 자택에 가서 그런 내용을 주요 사항을 결제받았다. 이런 내부자 증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도만으로는 이제 설립 초기에 인사회계 기타 중요 내용, 세부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건데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도 그랬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하간 이것만으로도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요하고 의미 있는 진술인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은 검찰에 자수서 냈다라고 하는데요. 자수서에는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거짓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감기가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요. 예. 한 사람은 감기, 한 사람은 흉고임. 예.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송구합니다. 자, 권승호 전 전무도 김성우 전 사장과 같은 시기에 현대를 나와서 같이 합류한 초창기 멤버로 이 두 사람 다 중요한 것은 결제 라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 신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쭉 문제가 됐던 그 120억 비자금과 관련된 경리가 그 위에 전무 그리고 사장 이렇게 직접 결제 라인이었다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입을 연다는 것은 사실은 비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입을 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과거에 다 거짓으로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거짓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실인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현재 설립 초기에 관해서는 입을 열었다는 게 보도된 거고요. 예, 검찰한테는 더 많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하간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고 그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직접 가는 가장 결정적인 그 공무원, 증인 이런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구속 기각되거나 그래왔는데 이 다스는 그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하는 청와대 시절의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쭉 모여서 회의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치인이고, 예.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분들은 다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다스는 사기업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다스 관련은. 제가 다스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요. 네, 또 다른 다스 문건도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겠다면서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씨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입수해서 보는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BBK 소송과 관련해서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 김백준 기획관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백준 씨가
집사라는 얘기는, 뭐, 금고직이라는 얘기는 뭐, 벌써,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 뭐,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언론에서는 항상 알고 있던 내용인데, BBK 재판 때도 등장을 하죠. 김혜중 씨가. 아예. 예. 그런데 이제, BBK가 투자한 140억, BBK에 투자한 140억을 다스가 돌려받는 과정. 여기서 문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 그러니까 김백준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일개 사기업의 소송을 계속 보고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김백준 씨는 이제 지금은 특활비 때문에 예, 오늘 영장실질심사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영장 해설 전담 이정준 판사하고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좀 이따가.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김백준 씨는. 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얘기죠. 네. 아, 그렇죠. 그랬었나 하고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는 얘기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 법적인 용어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예. 예. 법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안 받았다보다 훨씬 좋은 대처입니다. 예. 나중에 가면 아 그랬구나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잘 씁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 A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줬다라고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뭐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예, 상세하게 시기와 장소와 그리고 뭐 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에 준 사람이 지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법률 검토를 좀 받은 거죠. 예. 해명 과정에서 웃기는 일종의 자백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긴급회의 후에 주장이 이런 게 나왔어요. 2008년인가요? 그 당시 아파트 근처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거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파트 근처에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 인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파트 근처에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구속영장이 없는데 구속영장을 못 본 상태로 이제 돈을 받았다고 기억나는 장소들을 쭉 훑고 나서 거기서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아예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본인 아파트 근처는 없었다는 것으로. 예. 그 아파트 근처에서 뭘 받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서 안 받았다고 일종의 자백에 가까운 거죠. 예. 네, 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도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상납 인정했다라고요.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누구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예. 누구의 지시로 상납했는지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국정원장한테 누가 지시합니까? 없어요. 예. 하지만 뭐 입은 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코너 몰린 집사 발끈하는 MB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았다는 구체적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청와대 살림살이를 꾸렸던 인물인데요. 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정황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요.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이 2008년과 2010년 현금 2억 원씩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이 상납을 요구했고 돈이 건네진 장소는 청와대 인근이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네, 검찰은 이에 따라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또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예. 오늘 영장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원 활동비 불똥이
MB까지 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편치 않은데요. 예. 어제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대응이 결정될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MB와 관련된 게 두 갈래잖아요. 하나가 이제 특활비 내용이고 네. 또 하나가 다스 아닙니까? 네네. 이 다스와 관련해서는 설립부터 경영 전반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지시를 내렸다라는 진술을 전 다스 사장이죠. 김성우 사장이 검찰에다가 자백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예.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김성우 사장이라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입니다. 예, 현대건설 출신이죠. 현대건설 출신입니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MB58.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검찰에서 주 다스 옛날 이름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기공입니다. 대부기공이었죠. 예. 다스의 설립과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자수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자수서. 예, 자수서입니다. 말하자면 자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전에 그 이병호인가요?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자수서 쓰고 예. 남재준이었었나요? 예. 헷갈리네. 뭐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그때도 국정원장 중에 한 분이 자수서 썼었죠. 자수서를 썼고요. 지금 이현수 기조실장이라고 이름이 예. 나오다 쏙 들어갔는데 특활비 관련돼서 진술을 했던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수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에 진술을 하고 특활비 국면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4년 정도 했었나요? 그렇죠. 그 국정기조실장 실제로 국정원의 2인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은 국정원 출신 아니에요. 이현수 기조실장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직급부터 낮은 직급부터. 예, 시작해서 국정원 아주 샅샅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정무직으로 해갖고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똥바지 다 자기들 뒤집어 쓴 건데 그렇죠. 왜 우리를 치냐 이런 심정이 있었던 거죠. 예, 본인 생각에는 아마 나는 심부름을 시켜서 예.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시켜서 음흠.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현수 실장이 이 얘기까지 해야 돼요. 어떤 얘기요? MB 정부의 그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예. MB 정부 때부터 왔던 관행이었다. 관행이었다. 그러므로 김백준, 네, 그다음에 김진모, 김희웅, 김희중 이런 분들 다 구속시켜야 된다. 다스부터 하고 특활비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또 이제 특활비로 섞이는데요. 일단 예. 다스부터 정리하고 그렇죠. 넘어가시죠. 예.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 수사 1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지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누구의 소유?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김인옥 게 여사의 소유. 왜냐하면 집에서 동의를 받았고 그 돈은 김인옥 여사한테 나오지 맞습니다.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반드시 동의는 받아야죠. 그럼요. 예, 실질적인 권한은 예. 가정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김성우 사장이 예. 여직원 누구죠? 그 무슨 격리 여직원. 예, 격리 여직원이 120억 횡령을 했는데 그렇죠. 예. 김성우의 인감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럼 김성우가 인감도장을 주는 순간 둘은 이미 공범이 됐기 때문에 예.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 횡령 돈이 크니까 횡령 범죄는 엄청납니다. 예,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예. 형을 살 수밖에 없으니 김성우는 빠져나가야 누군가의 돼요. 지시로 이걸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2주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딱 때 그때 된 예. 겁니다. 예. 나는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하. 김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8년 같은 경우에 예. 당시에 검찰이나 특검 조사 단계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회사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10년 만에. 야, 10년 만에. 예. 야, 그 뒤집는데 10년 걸렸네. 맞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 피선거권이 10년이거든요. 박탈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10년. 예. 김 전 사장 외에도 예. 권 아무개 전 다스 전무. 그러니까 측근들이 줄줄이 불고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한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너무 커서 피할 곳이 없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실패한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예. 지시대로 했다. 예. 근데 120억 횡령. 예. 그다음 플러스 추가 알파의 횡령.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지시였었다. 네. 그럼 그분이 주범
나머지 둘은 종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가 나와줘야죠, 진짜. 예. 이제 알파가 시작입니다. 알파 1억만 나와도 돼요. 그렇죠. 예, 횡령은 1억부터니까. 잔인하시네요. 예, 왜요? 뭐가 잔인해요? 아, 잔인한 게 아니죠. 이건 그럼요. 명명백백한 겁니다. 예. 아니 너무 얼굴이 밝으셔가지고요. 저요 밝아요. 특활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특활비 넘어가시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게이트로 번진 적이 있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횡령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뇌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호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이번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해버린 겁니다. 왜 우리의 예측은 다 맞죠. 그렇죠. 볼 수밖에 없다. 특활비 나오면은 제가 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또 TV로 나오는 모방송 갖고 예. MB의 끝은 특활비야 그렇죠. 방산 비리로 끝날 것이다. 그거 누구한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요? 대단하십니다.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 김백준 기획관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김백준 씨가 집사라는 얘기는 뭐 금고직이라는 얘기는 뭐 벌써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 뭐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언론에서는 항상 알고 있던 내용인데 BBK 재판 때도 등장을 하죠. 김백준 씨가 아예. 예. 그런데 이제 BBK가 투자한 140억, BBK에 투자한 140억을 다스가 돌려받는 과정. 여기서 문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 그러니까 김백준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일개 사기업의 소송을 계속 보고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김백준 씨는 이제 지금은 특활비 때문에 예, 오늘 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영장 해설 전담 이정렬 판사하고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좀 이따가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 활동비 불똥이 MB까지 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편치 않은데요. 예. 어제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드디어 다스 전직 고위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당사자인데요. 김 전 사장은 최근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회사 설립 단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인사와 회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제 내부자들을 통해서 이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뭐랄까요? 그 회사 내에 정점에 있는 사람. 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핵심 중에 핵심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BBK 때도 등장을 하고 비자금 사건 때도 등장을 하고 근데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고 그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직접 가는 가장 결정적인 공무원, 증인 이런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무슨 기각되거나 그래왔는데 이 다스는 그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하는 청와대 시절의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쭉 모여서 회의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치인이고 예.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분들은 다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다스는 사기업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다스 관련은. 제가 다스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요. 네, 또 다른 다스 문건도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겠다면서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씨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입수해서 보는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BBK 소송과 관련해서 약간 감기가 드신 것 같아요. 그죠?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요.
한 사람은 감기, 한 사람은 흉고임. 예.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송구합니다. 자, 권승호 전 전무도 김성우 전 사장과 같은 시기에 현대를 나와서 같이 합류한 초창기 멤버로 이 두 사람 다 중요한 것은 결제 라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 신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쭉 문제가 됐던 그 120억 비자금과 관련된 경리가 그 위에 전무 그리고 사장 이렇게 직접 결제 라인이었다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입을 연다는 것은 사실은 비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입을 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과거에 다 거짓으로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거짓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실인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현재 설립 초기에 관해서는 입을 열었다는 게 보도된 거고요. 예, 검찰한테는 더 많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하간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요 보도만 보자면 다스 설립 때 인사회계 세부 내용을 보고 승인받았다는 건데 지금까지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은 그 이후로도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안가에 가서 주연 상황을 보고 결제받았고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자택에 140억 원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대통령 자택에 가서 그런 내용을 주요 사항을 결제받았다 이런 내부자 증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도만으로는 이제 설립 초기에 인사회계 기타 중요 내용, 세부 내용을 보고 하고 승인받았다는 건데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도 그랬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하간 이것만으로도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요하고 의미 있는 진술인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은 검찰에 자수서 냈다라고 하는데요. 자수서에는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거짓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